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테마죠. 독립운동, 독립전쟁. 나라를 잃어버렸으나 우리는 희망의 끝을 놓지 않았습니다. 광복하는 그날까지 끈질기게 정말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린 거죠. 뭐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독립운동을 하면은 이제 3대가 가난하게 산다. 반대로 이제 친일 행위를 하게 되면 뭐 지금까지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요. 어떤 역사의 아이러니,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안 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독립운동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광복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어봅니다. 물론 뭐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연합국들이 승리를 하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독립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하지 않았더라면 장제스가 우리를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할 리가 만무하죠. 만약에 그런 약속을 안 했더라면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아시아 동쪽 끝에 있는 그 조그만 나라의 그 독립을 그 강대국들의 순회들이 모여서 하는데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뭐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팩트죠. 팩트. 발음하기 힘들어. 자, 어쨌거나 1910년대 항일 독립운동, 우리가 3.1운동까지 교재 27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빈 화면을 잠깐 보게 되면은 앞에서 우리가 정치사 할 때 다뤘기 때문에 이 독립운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했던 부분은 이제 일제 강점기 때의 통치 방식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1910년대에는 일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주권을 이제 빼앗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무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헌병 경찰 통치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무단 통치다 이렇게 했습니다. 1910년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2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통치 방식으로 바뀌느냐? 1910년대에서 20년대로 바뀌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3.1운동이었죠.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일제들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한다. 그래서 헌병찰 안 하고 이제 뭐 보통 경찰 이름만 살짝 바꾸는 겁니다. 보통 경찰. 그다음에 또 뭐를 합니까? 좀 무단 통치 안 하고 좀 부드럽게 통치하는 이른바 문화 통치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가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더 나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1930년대 이후 광복 때까지, 요때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애들이 뭐를 했어요? 전쟁을 하던 시기였죠. 전쟁을 하던 시기였는데 가장 악독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민족 말살 정치, 민족 말살, 우리나라의 민족혼을 말살을 하면서 뭐로 만드는 거예요?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자기네들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기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참 기지화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10년대와 20년대, 30년대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그럼 우리의 이제 독립운동의 방향을 보겠어요. 1910년대는 별로 큰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뭐를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 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시기입니다. 1910년대는. 그러니까 뭔가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920년대 들어오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뭐 임시정부도 생겨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독립군들이 드러나죠. 독립군들이 큰 활약을 했으나 반대로 시련도 겪었습니다. 시련도 겪었어요. 이때 이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국이 우리 편이 아니었죠. 그래서 일본하고 오히려 더 가까웠던, 일본하고 중국이 손을 잡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독립군의 큰 활약도 있었으나 여러분들이 이제 시련도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1920년대에 국내에서는 뭐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30년대는 일본 애들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중국을 쳐들어가요. 뭐 만주사변이라든가 31년도에 37년도에 중일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41년도에 태평양 전쟁이라든가 전쟁을 해요. 그래서 요때는 한중연합작전을 쓰더라라는 얘기죠. 한중연합. 연합을 썼고요. 그 다음에 광복군이 1940년대에 광북이 아니라 광복이에요. 활약을 했던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뭐를 했습니까? 국내에서는 민족 말살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를 했어요? 우리의 문화를 뭐하는 수호하는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을 전개했다라는 겁니다. 자, 비난면에서 우리가 큰 틀을 한번 잡아봤고요. 자, 그럼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독립운동, 국내에 1910년대 독립의금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독립운동사는 잘 안 다뤄졌던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생소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금부예요. 1912년에 조직은 임병창 등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임병창 여러분들 유명한 게 뭐가 있었어요? 을사의병장이었죠. 그렇죠? 을사의병장이었죠. 그래서 고종의 밀지에 따라 전국의 의병장과 유생을 모아 조직을 했습니다. 비밀 조직이죠. 국내에 있었던 거예요. 비밀 조직이에요. 자, 그런데 활동은 복벽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자, 그럼 복벽주의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다시 고종을 뭘로 앉히자? 황제로 앉히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의병 봉기 계획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조직이 발각되면서 큰 어떤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어떤 조직을 만들고 활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대한광복회라는 것이 있어요. 1915년도에.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에요. 자, 조직은 의병운동 계열과 애국개몽운동 계열이 합해졌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거의 의병들이죠. 의병들. 그죠? 근데 여기는 뭐가 또 추가된 거예요? 애국개몽운동 계열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이제 바로 뭐다? 공화정제. 공화정이 목표다.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왕정이죠. 예, 공화정이에요. 대한광복회. 활동 보겠습니다. 박상진을 총사령으로 합니다.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대구에서 시작이 됐어요. 대구에서. 경상북도 대구. 총사령은 군대식 조직이에요. 그래서 국내에도 있고 만주에도 지부가 설치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총사령이 박상진이라고 했는데 그럼 부사령은 누구였느냐? 부사령은 너무너무 잘 아는 누구예요? 김좌진입니다. 자, 이 사람은 역시 어디에서 많이 만주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던 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국내에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역시 조직이 발각돼서 해체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송죽회라는 게 있어요. 송죽회. 이름이 좀 약간 좀 부드럽죠. 얘네들하고는 좀 다르게. 예,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요. 자, 송죽회는 평양의 숭의학교 교사와 학생 여성들이 주축이 된 여성 비밀결사죠. 여성 비밀결사. 그래서 뭐 일본한테 맞서 싸우고 뭐 이렇게 했던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력 양성운동 뭐 이런 쪽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10년대는 독립의금부, 임병창, 의병 중심으로,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을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박상진이 총사령이었고 부사령은 누구였다? 김좌진이었다. 송죽회 여성 비밀결사였다. 1910년대에 그런 국내의 중요한 건 뭐라고요? 국내의 독립운동이었다. 숨도 못 쉴 것 같았던 그 국내에서 이러한 활동을 했다라는 거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국외로 가보겠습니다. 국외의 활동은 굳이 뭐 비밀로 막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대놓고 하는 거죠. 국외는 주로 이제 만주와 연해주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우선 서간도 남만주죠. 서간도. 자, 그러면 약간의 이제 지도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걸 지우는 방법을 모르겠네. 어디다 했지? 여기다. 여기 좀 빈칸이 있네요. 우리가 좀 위치 파악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약간의 지도를 대충
큰 대충 성충 대충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랴오어강이 있죠. 그 료령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요 지역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만주 그럽니다. 만주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북만주, 이쪽을 남만주라고 부르고, 우리가 간도로 표시를 할 때 여기를 이제 서간도라고 부르고, 여기 북간도라고 부르고, 요 남만주를 서간도라고 불러요. 예, 둘로 나눠져요. 간도라는 명칭은 실질적으로는 이 만주와 요쪽의 연해주, 오늘날에 여기 이제 러시아 땅이죠. 러시아 땅의 연해주와 요쪽 지역을 만주라고 불렀었는데, 그러니까 즉 만주와 연해주 사이에 있다, 사이간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간도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우리가 간도할 때 뭐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러나 혹시 뭐 때문에 높아심에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서간도 위치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시죠? 서간도는 신민회가 주도를 했습니다. 1907년에 만들었던 신민회가 주도를 해가지고, 신민회가 그 백오인 사건으로 해서 해체가 됐죠. 그러나 상당수 많은 그 인사들이 어디로 가가지고 이 남만주 서간도 지역으로 가가지고 독립운동 기지를 만드는 데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회영, 이시영 이런 분들이죠. 이시 육형제, 네, 간 재산을 다 청산을 해가지고, 또 이상용 이런 분들이 저쪽 남만주 삼원보에 맨 처음에 했던 것이 경학사입니다. 경학사. 그러다가 신흥학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라고 불러지는데, 신흥강습소예요. 원래 정신이 신흥강습소예요. 강습소. 맨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신흥강습소라고 했던 것이 그 일본 애들한테 그 어떤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또 중국 애들한테도 또 잘 모르게끔 하기 위해서 신흥강습소라는 그런 명칭을 썼다고 합니다. 이게 1911년이죠. 1911년. 그러다가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했던 것은 우리가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도 이렇게 발전을 했다. 신흥강습소에 출발해서 신흥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는 뭐를 양성하는 학교죠? 우리가 장교를 양성하는 학교죠. 독립군 장교를 양성하는 학교인데, 그래서 서로 군정서군이 조직이 되는데, 이 신흥무관학교는 서로 군정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독립군, 또 나중에 광복군, 거기에 아주 훌륭한 뼈대가 되는 인재들을 많이 양성을 했어요. 약 여기에서 졸업생들이 2천여 명이나 된다는 거죠. 2천여 명. 그리고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던 그 군사 인재 지청천을 또 받아들여서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데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 여기 출신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김원봉이 있습니다. 김원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여러분들 신흥무관학교 뭐 요즘에 연극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많이 등장하는 것이니까 잘 알리라 믿고요. 자, 북간도 북만주죠. 북만주. 용정촌, 명동촌 이렇게 하는데, 명동촌, 북간도에 있는 명동촌, 여기 출신에 아주 유명한 누가 있어요? 문학가가 있죠. 누구 있습니까? 윤동주죠. 명동촌. 한일 집단촌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독립운동기지 형성했고요. 간민회, 자치단체 간민회. 이 간자가 뭘까요? 딱 느낌 오시죠? 바로 간도죠, 간도. 근데 여기는 북만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남만주 쪽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일제의 탄압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피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좀 더 강렬해요. 그래서 중광단. 중광단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네. 바로 뭡니까? 대종교죠. 대종교. 그래서 이 대종교에서 기지를 건설했고요. 이것이 나중에는 뭘로 발전한다? 북로 군정서군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연해주 보겠습니다. 연해주의 유명한 도시 블라디보스토크,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다. 신안초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자. 권업회. 그러니까 마을이 생겼으니까 이제 권업회.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생겨나는데, 이것이 이제 좀 더 발전해서 대한광복군 정부가 1914년도에 저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누가? 이상설 선생님이 주도를 해가지고 만들어지죠. 이상설 선생님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네요. 바로 뭐죠?
헤이그 특사죠? 헤이그 특사의 한 사람이죠. 자, 요 대한광복군 정부는 정부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예, 독립군을 군사 조직이에요. 군사 조직. 예, 물론 정부 역할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전로 한족 중앙 총회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전로가 뭘까요? 전로. 전체 러시아입니다. 전체 러시아. 로가 러시아예요. 러시아에 있는 한족회 중앙 총회. 자, 그리고 나서 3.1운동 이후에 대한국민의회로 발전하게 된다. 대한국민의회. 이 대한국민의회가 3.1운동 이후에 발전하게 된데 대한국민의회,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한성정부, 그 다음에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 이런 정부들이 합해져가지고 어디로 합해지는 거죠?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로 합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러시아 땅이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 사회당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이동이라든가 사회주의 단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중국 관내에서는 동제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동제사. 박은 선생님, 역사학자죠.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박은 선생님이 있고 그 다음에 조소왕 선생님인데, 이 조소왕 선생님은 글을 굉장히 잘 써가지고요. 어떤 헌법을 만든다든가 이런 어떤 뭐 독립운동할 때 어떤 그 독립운동 뭐라 그래요? 운동 선언서라든가 이런 것을 쓰는데 많은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박은 선생님은 또 임시정부에서 2대 대통령까지 연금하셨던 그런 분이죠. 네. 그 다음에 신한청년단이 있습니다. 신한청년단, 중국 내에서. 그래서 청년단, 이상현 선생님 바쁘신 분입니다. 박은 선생님 바쁘신 분이에요. 자, 이때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했다라고 나오는 점. 김규식. 뭐 이 세 사람 다 뭐 독립운동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니까. 자, 파리 강화회의가 뭐냐?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1918년까지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1차 세계대전인데,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파리에서 강화회의를 해요. 여기에 우리 친한청년단에서 대표를 파견합니다. 대표를 파견하는데, 나중에 임시정부 할 때 배우겠습니다만, 임시정부의 이 당시에 초대 외교 활동에서도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임시정부가 세 개의 정부가 합당이 돼가지고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이미 신한청년당에서 김규식을 파견을 했어요. 나중에 임시정부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한 겁니까? 임시정부 직함을 얹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인 국민회가 있었고요. 안창원 선생님, 대조선 국민군단, 하와이에 또 숙모학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이것이 이제 1910년대에 국외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도가 자세히 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 북부 지역과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북만주, 이쪽에 있는 남만주, 그 다음에 북간도, 서간도 이렇게 돼 있죠. 서간도 쪽에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그 다음에 이 북만주 쪽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서전서중 명동학교, 그죠? 명동학교 출신 누구 유명한 사람 누구? 윤동주, 그죠? 북로군정서군. 그 다음에 여기 연해주 지역에 이제 뭐 권업회,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전로 한족중앙총회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 기지의 순서를 또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순서별로 뭐 신안촌, 그 다음에 권업회, 그죠? 그 다음에 대한광복군정부, 그 다음에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회, 이렇게 여러분들 순서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1운동 볼게요. 3.1운동. 정말 이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죠. 국내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 당시에 뭐 일본 애들이 그 무단 통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신문도 다 배관시키고, 그래서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라든가 그런 것들도 별로 없었을 텐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만세를 불렀죠. 어떤 사람들은 뭐 전 인구의 6분의 1 정도가 만세를 불렀다. 어떤 사람들은 뭐 10분의 1 정도가 불렀다. 10분의 1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굉장히 규모가 큰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거죠.
자, 3.1운동 보겠습니다. 3.1운동. 자, 배경은 왜 일어났느냐? 왜 일어났느냐? 일단은 못 살겠다 이거죠. 일제무단 통치에 대한 반일 감정이 고조가 됐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고종황제가 돌아가시는데 고종황제 독살설 유포예요. 그래서 잘 됐다. 우리 일본 애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고종황제 돌아가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장례와 관련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다 모이게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해 주셔야 돼요. 3.1운동은 고종황제가 죽고 난 서거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60만세 운동은 3.1운동 어게인이죠. 60만세 운동 60만세 운동은 순종황제 서거 이후입니다. 고종황제 독살설이 유포가 되면서 되었다. 자, 그러면 또 배경 중에 국외가 있습니다. 국외.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났기 때문에 파리 강화에서 윌슨이 세계 국제 질서를 어떻게 만들자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으로 만들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 그 민족의 일들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강대국이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그런 소수 민족들 독립시켜라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패전국에게만 적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당시 일본은 승전국이에요, 패전국이에요? 미국과 동맹이었고 영국과 동맹이었기 때문에 승전국이었죠. 그래서 이 민족 자결주의가 우리나라한테는 적용이 안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신랄 같은 희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1917년에 1차 세계대전 중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레닌이 집권하게 되는데, 그래서 러시아의 국가가 뭘로 바뀌게 되죠? 소련으로 바뀌게 되죠. 이 소련이 뭔 뜻이에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1922년에 어찌됐건 간에 사회주의 국가가 딱 되는데 이 레닌이 피압방 민족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걸 왜 선언을 해요? 지네 나라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나라들을 뭐 하기 위해서? 공산화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미국 애들도 이런 것들을 외치고 또 레닌도 도와준다고 하니 우리가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자, 그런데 자극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도쿄에서 일본 유학생들이 이른바 2.8 독립선언을 발표합니다. 2.8 독립선언. 1919년 2월 8일 날 2.8 독립선언을 발표하더라라는 거죠. 2.8 독립선언. 네. 2.8 독립선언. 자, 2.8 독립선언은 이거는 독립선언서를 누가 기초로 했냐면 이광수가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했어요. 독립선언서. 춘원 이광수가 작성을 했죠. 근데 2.8 독립선언은 또 뭐에 자극이 있었느냐?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요 2.8 독립선언에 자극이 됐던 사건이 바로 뭐가 있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무호 독립선언이에요. 무호 독립선언이에요. 참 또 이러네요. 독립선언이에요. 1919년 2월 1일이에요. 그 2월 1일인데 이거는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만주에 있는 지린 지역에서 했습니다. 지린 지역에서. 지린. 뭔가를 지린. 길림성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길림성. 이 무호 독립선언의 이 독립선언서를 기초로 했던 사람이 바로 아까 우리가 나왔던 조소왕 선생님이다라는 거죠. 조소왕 선생님이 기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여기 2.8 독립선언이 있었고요. 자, 여기 이제 밑에 나와 있죠. 무호 독립선언. 1918년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1918년이 아니라 1919년이에요. 1919년. 양력으로 따지면 1919년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와도 맞는 게 뭐냐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력을 많이 지금도 음력 사용하니까 음력을 많이 사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1918년으로 봅니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력과 양력의 해가 바뀌는 기준은 바로 이제 뭘로 봐요? 설날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1운동을 다른 말로 기민년에 일어났다 해가지고 기미독립선언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미독립선언. 기민년에 일어났다. 얘는 무호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무호독립선언이에요. 근데 같은 해죠. 1919년 같은 해 왜 이렇게 돼 있느냐? 바로 음력과 양력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무호독립선언을 등장을 시키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으니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순서별로 무호독립선언
28 독립선언, 그 다음에 3.1운동 이 순서로 간다라는 얘기죠. 무호 독립선언을 독립선언에서 기초했던 사람은 바로 누구다? 조소왕 선생님. 그 다음에 도쿄에서 일어났던 28 독립선언은 춘원 이광수.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3.1운동이 일어나는데 3.1운동의 전기 한번 보겠습니다. 발음 잘해야 되겠죠? 시발점. 네. 민주투표 33인이 어디에서 태화관에 모여가지고 합니다. 독립선언서를 발표해요. 태화관, 서울에 있는 음식점이죠. 예, 음식점에서 술도 파니까 민주투표 33명, 특히 종교계. 자, 종교계라고 한다면 어딜 얘기해요? 우선 불교, 기독교, 개신교입니다. 천주교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죠. 불교에는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만해 한용운 선생님. 기독교는 이승훈. 그 다음에 천도교는 또 누굽니까? 손병희 선생님. 이런 분들이죠. 자, 여기에서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사람은 바로 최남선이에요. 최남선. 그러니까 요 당시에 이 당시에 일제시대 때 초반기 때의 우리나라 문학계의 양대 거두 그러면 이광수와 최남선인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훌륭한 일을 했죠. 그러나 나중에 둘 다 뭘로 변절을 합니까? 친일파로 변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기초를 했고요. 그래서 낭독은 한용운 선생님이 했습니다. 한용운 선생님이 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일본 헌병대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수를 하게 되죠. 왜 자수를 합니까? 이것을 공개적으로 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자극을 받아서 다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수를 하게 돼요. 어떤 그 역사 선생님이 마치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해가 살만한 이야기를 했죠. 술 먹고 객기를 부렸다라고 그런 오해 살만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음식점에서 술 한잔 먹는데 뭐 그리고 이거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한 거지 뭐 어느 날 갑자기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따뜻 써가지고 한 거겠어요? 좀 그런 표현은 좀 안 쓰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탑골공원, 파고다공원, 네, 파고다공원에서 만세 시위를 했고요. 여기에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확산 보기면 전국으로 번져 나가죠. 상인들 뭐 장사도 안 하고. 노동자 파업 일도 안 하고 또 농촌으로 번져나가고 무력투쟁.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고문의 후유증으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는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또 만주나 연해주, 미국 필라델피아, 또 일본 등에서도 확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일제의 탄압 보겠습니다. 자, 일제의 탄압은 뭐 무력 진압을 했죠. 평화적인 시위를 갖다가.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기 화성 제암리 사건이에요. 화성 제암리. 그 경기도 화성에 있는 그 제암리 이 교회에 주민들을 모아놓게 한 다음에 불을 질러서 대량으로 학살한 사건이죠. 이 사건이 이제 나중에 이 당시에 활약을 했던 그 외국인 선교사에게 알려져 가지고 전 세계의 일본 애들이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자, 3.1운동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는 식민 통치가 변화가 됐죠. 뭘로 변화가 됐습니까? 문화 통치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였습니다. 문화 통치로 전환이 되면서 보통 경찰로 바꾸었고요. 그런데 보통 경찰을 바꾸었을 때 실질적으로 뭐 헌병 경찰만 안 할 뿐이지 보통 경찰 수가 훨씬 더 많았죠. 그 다음에 문관 총독도 임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관 총독을 임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화 통치로 되면서 이제 뭘 하게 됐죠? 이제 뭐 신문이라든가 그러니까 언론, 결사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풀어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민족운동이 활성화됐다. 특히 국내에서는 실력 양성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해외에서는 이제 무장투쟁이 활성화 계기가 됐고, 자, 그 다음에 농민과 노동자들이 각성을 하게 됐어요. 각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농민과 노동자들이 각성을 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3.1운동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도 이 사회의 주인공이구나, 우리가 주인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원래 소련이란 국가에서 소비에트라는 말이 노농병 회의거든요. 노농병 회의거든요.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쫄병, 이 사람들.
그래서 회의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을 수양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고요. 자, 임시정부 수립 보겠습니다. 자, 3.1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해서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하게 되는데 이 임시정부는 다음 강의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어디에? 상하이에다가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필 상하이냐? 거기가 지금도 뭐 중국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지만 옛날에도 큰 도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구 각국의 외교관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또 중국 영토 내다 보니까 일제 탄압을 피하기가 쉬웠다.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상하이에다가 임시정부 통합을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었어요. 중국의 5.4 운동, 그 다음에 인도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간디의 뒤를 이은 또 사람이 누구예요? 네루죠. 이 네루는 이제 딸에게 그 옥중에서 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한국의 독립운동, 3.1운동에 대해서 극찬을 했던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중국의 5.4 운동은 1919년 5월 4일날 일어났으니까 역시 이것도 그냥 뭐 우리나라 역사만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를 좀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4 운동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당시 패전국이었던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중국 내의 이권을 누가 그냥 가져가겠다. 일본 애들이 대신 가져가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것을 당시 중국의 군벌들이 들어줘요. 원래 전쟁 끝나고 났으면 진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다 포기하고 가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국가한테 그 이권이 고로 넘어간다. 중국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중국의 학생들이라든가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이 바로 중국의 5.4 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3.1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의의를 보겠습니다. 3.1 운동의 의의. 1차 세계전 이후 승전국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제국주의. 승전국 식민지에서. 승전국 식민지에서 일어나기가 참 힘든 건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념과 신분의 차이를 넘었다. 최대 규모의 거족적 항일운동이다. 이게 가장 큰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독립문제를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사건이다. 자, 2.28 독립선언과 관련된 사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우리 민족은 일본이나 혹은 세계 각국이 우리 민족에게 자결의 기회를 허락하기를 요구하며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생존을 위하여 자유의 행동을 취하여 독립을 이룰 것을 선언하노라 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2.28 독립선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3.1운동은 요일로 따지면 어느 요일에 일어났는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독립선언서라든가 뭐 이런 독립 만세 운동이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는 걸로는 뭐가 있냐면 3.1운동은 토요일 날 일어났습니다. 토요일에 일어났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10년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1920년대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런 내용들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